이번에는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패널 네 분의 한 방이 있는 해설 들어보겠습니다. 주제 봅니다.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는요, 어제 발표된 일자리 관련 통계 내용인데요. 일자리 정부 표방했지만 일자리 참사 아니냐. 이런 지적을 오늘 받고 있습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비정규직 제로 한다더니 비정규직 비중이 12년 만에 최고다. 그러면은 비정규직 제로라는 말 자체가 이제 무색해진 거예요. 748만 명, 그러니까 우리나라 비정규직 인구가요, 748만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임금 근로자의 36%, 12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런 지적이 나오자 통계청이 해명을 합니다. 조사 방식이 바뀌어서 그렇다. 그리고 취업자가 전체적으로 늘다 보니까 그중에 비정규직도 늘어난 것이다. 이거를 감안해달라. 그러나 그런 걸 감안해도 비정규직 자체가 꽤 많이 늘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라는 거죠. 노인 그리고 초단기 세금을 들인 일자리 증가가 주 원인이다. 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통계청장까지 나서 ILO 국제노동기구 기준 핑계대며 비정규직 해명했다. 우리는 핑계대고 있다라고 아주 호되게 제목을 달아놨습니다. ILO 기준에 따라 기간제 일자리 더 늘어났다. 정규직 35만에서 50만 명 비정규직가 됐다. 그러니까 기준을 바꾸니까 한 50만 명 정도가 더 추가됐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잡히지 않았던 비정규직이 늘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많이 늘어나 보인다. 그런데 그런 기준이 바뀐 걸 고려해도 36만 명이 더 늘어났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죠. 비정규직 전년 대비 10배 늘어난 셈이다. 청년 알바 노인 단기 일자리가 확대된 것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금년도 3월부터 실시한 병행조사의 효과로 그동안 포착되지 않았던 기간제 근로자를 추가로 포착하여 금년도 조사에만 약 35만에서 50만 명이 추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금년도 부가조사와 전년도 결과를 증감으로 비교하는 것은 불가하며 그 증감 비교는 이용자 혼선을 야기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통계청장 설명의 취지는요, 과거 통계와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따로 받아라는 건데, 오늘 언론도 그렇게 안 보고 있거든요. 지금 통계청의 설명 얘기가 시청자 여러분께서 100% 이해하지 모르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과거에는요, 이 일자리 관련 조사를 할 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고용기간이 정해졌는가 정해지지 않았는가. 그래서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 정규직으로 판결을 합니다. 정규직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는요, 좀 더 물어봅니다. 고용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한 분들한테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남은 고용 예상 기간은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했을 때 그 기간이 짧잖아요. 그러면 비정규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정규직으로 분류됐던 분이 이번 통계에서는 비정규직으로 분류됐다. 그래서 통계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늘어난 거다. 이거 설명하지만요. 과거 기준으로 해도 36만 명이 늘었거든요. 이거 간단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비정규직의 그늘 60세 이상 25% 한 달에 200만 원도 못 받는다. 노인 일자리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런 일자리들입니다. 그러니까 통계가 그렇게 났다는 거죠. 60대가 가장 많고 중과일도 1위, 꽁초 죽기 등 단기 일자리 급증. 최저임금 큰 폭으로 올렸지만 정규직과 임금 격차는 되레 확대됐다. 공공기관 정규직을 이렇게 늘렸는데도 이렇게 고용 악화 실적이 나온 것이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비정규직 축소 정책의 역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패널 네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스피드하게 좀 가겠습니다. 먼저 최영호 군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세상에 거짓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거짓말이 있고 새빨간 거짓말이 있고 이렇게 분식된 통계가 거짓말입니다. 이 시계열이 바뀌면요. 두 가지 자료를 다 내놔야 돼요. 예. 그때는 현저하게 조사 방식이 바뀌었을 때만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시계열을 그대로 해서 냈다는 자체가 현저하게 바뀌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이 단절된다고 얘기하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뭐 경신급단이라고 썼습니다만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 물이 깊어갖고 이 운물이 깊은데 두레박에 줄이 짧아갖고 물을 못 건지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지금 줄을 길게 해서 해야 되는데 능력이 지금 부족한 부분들이 지금 많아지는 것들을 뭐 정렬하게 지금 발표했던 숫자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말씀하신 중에 뭐 분식 통계 아니라 근데 뭐 분식은 아니고요. 통계 기준이 바뀐 거죠. 근데 그 이유를 갖고 이번에 그렇게 수치가 나쁘게 나온 이 주된 이유다 이렇게 설명했지만 언론들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 시각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청열 교수께서는 민간 활력 이런 얘기 쓰셨네요. 이제 정부가 어쨌든 비정규직을 제로로 예.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예. 참 그거는 뭐 가상하긴 한데 예. 문제가 민간 활력이 굉장히 안 살아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예산도 재정 확장을 좀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뭐 야당은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예. 그래서 어쨌든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건 그것대로 또 하되 예. 민간 기업의 활력을 어떻게 하면 제고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요. 결국 이렇게 이제 물론 초단기, 단기 예. 그런 뭐 이제 그 질이 안 좋은 이런 것 때문에 비정규직 얘기가 막 나오는데 예. 어쨌든 민간 기업이 정규직을 많이 채용해 줘야 돼요. 근데 지금 경기 침체도 오래되고 있고 계속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예. 어쨌든 정부가 민간 기업의 어떤 활성을 좀 높이는 그런 쪽으로 정책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무택 변호사는 스텝 바이 스텝 무슨 팝송 제목 같기도 제가 하고. 뭐 영어는 예. 잘 못합니다만 사실은 뭐 지금 앞에 말씀처럼 뭐 예. 안정적인 일자리는 기업에서 만들어주는 게 낫죠. 맞는데 예. 쉽지 않은 상황이죠. 경기가 지금 약간 침체 국면이고 물론 이제 비정규직이 늘어난 건 맞습니다. 하루아침에 사실 정규직화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예. 비정규직으로 어쨌든 지금 보면 아마 늘어난 비율의 반 정도는 아마 통계상 문제고 반 정도는 실제 늘어난 것 같은데요. 예. 그래도 어쨌든 실업보다는 뭔가 일자리가 있는 게 낫고 그다음에 그분들 중에서 또 뭔가 이제 할 수 있는 분들은 정규직화 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약간 순서대로 간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사실은 비정규직이 늘어났기 때문에 왜 비정규직 제로가 못 지켜지냐 이러면 예. 그동안 사실은 정규직화를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오는데 또 반대해온 분들도 많거든요. 예산 낭비다 이런 얘기도 있기 예. 때문에 차차 해결해 나갈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변호모 변호사. 지금 사실 이 통계에서 통계청장 설명했잖아요. 통계 기준이 바뀌었다. 그렇다면은 바뀌기 전에는 없었던 50만 명 가량이 더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또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는 게 그럼 과거에는 그게 몰랐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인 비정규직인데. 통계를 말씀을 예. 하시면 결국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통계와 오히려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에 있어서 아마 프랑스의 성공을 우리가 좀 눈여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마크롱 대통령이 강성 노조를 억제하고 노동 해고를 쉽게 함으로 인해서 상당한 반발을 받았지만 예. 결과적으로는 취업률을 상당히 높아졌고 실업률은 급감했습니다. 노동시장이 유연화된다는 것은 해고가 쉬울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긴 하겠지만 경기 상황에 따라서 인력을 예. 탄력적으로 고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민간 활력에 그야말로 주장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동시장 예. 유연화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취진 재벌 아니냐, 근로자는 지나친 압박이다 얘기를 하는데 조금 더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동시장 유연화 이런 데 좀 해법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진단을 좀 해 주셨습니다. 자, 사회 분야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에요.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는데 낙태 수술한 의사 구속됐습니다. 임신 33주인 임산부를 낙태 수술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왕절개를 통해서. 근데 아이를 꺼내다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는데 낙태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이 됐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는데 보시죠. 다음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임신 34주 낙태 중 아기가 울음 터뜨렸는데 숨지게 한 의사. 경찰 살인 혐의로 구속 수사. 임산부는 낙태 혐의만 인정. 변호사 변호사. 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아마 이제 보셨던 시청자께서는 당연히 아이가 울었으면 사람이고 당연히 살인죄가 예. 적용되는 거 아니냐라는 궁금증을 많이 가지실 것 같습니다. 예. 또 34주면은 말하는 팔싹둥이를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충분히 사람으로 볼 수 있는 상태일 거고요. 근데 이제 경찰에서 볼 때는 부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 수 없었다. 즉 낙태 시술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의 치명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그 태아가 죽게 되는 것인지 예. 아니면은 낙태에 실패하고 출산한 후에 그 후에 인위적으로 죽였던 것인지에서는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사망 원인의 시점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낙태죄로만 처벌을 하되 사안의 엄중성을 강조를 해서 구속까지 이르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낙태 문제인데 이게 좀 굉장히 좀 늦게 이루어진 낙태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김유진 아나운서가 전하는 이슈컷입니다.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가상훈련입니다. 어제 오후 서울 신도림역의 모습입니다.
소방관과 대원들이 역 안으로 진입하고 있죠.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게 아닐까 싶지만 이건 실제 상황이 아닙니다. 열차 폭발물 테러를 가장한 훈련이 있었는데요. 열차 안이 연기로 가득 차는 등 상황은 실제에 가깝게 연출됐습니다. 승객들은 스크린 도어를 직접 열고 입과 코를 막은 뒤 몸을 낮춰 대피했는데요. 철저히 대비는 하되 실제 활용한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태그는 에스컬레이터입니다. 가파른 계단, 오르내릴 생각만 하면 벌써 아찔하죠. 서울 서대문구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골목 계단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합니다. 신촌 명물길에서 신촌동 자치회관을 향하는 계단이 그 대상인데요. 인근엔 노인복지센터와 어린이집이 있다고 하니까 더 유용하게 쓰이지 않을까 싶네요. 마지막 이슈 태그는 기밀 해제입니다. 최근 IS의 수계 알-바그다디를 추격하는 데 공을 세운 미 군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에 직접 사진을 올렸는데요. 이 군견의 이름은 기밀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번 작전의 영상을 어디까지 공개할지도 관심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공개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네요. 지금까지 김유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뭔가 공개를 못해서 지금 막 마음이 급한 것 같은데 저거 다 군사기밀 아닙니까? 공개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자, 아침에 매일 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